자, 오늘 한번 토지 투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토지. 토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약간 좀 막막하다. 예, 그리고 어렵다. 뭐, 돈이 진짜 되냐? 예, 뭐, 대한민국에 땅 부자는 많은데, 진짜로 내가 땅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뭐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1년에 보통 한 3만에서 한 4만 킬로 운전하거든요. 예, 제가 보통 이 정도 합니다. 예, 뭐 본업이 아니고 정말 뭐 현장 보러 다니고 이러신 분들 중에 이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뭐 없진 않을 거지만은 뭐 일단 저는 몸으로 많이 부딪히자 주의여서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점은 일단은 이제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뭐 역세권, 뭐 학군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토지는 일단은 용도, 뭐 지목, 그리고 입지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예, 그리고 뭐 도로, 그다음에 뭐 개발행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땅이어도 이 건널목 하나 차이로 용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잘 못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가도 다 좋다고만 하지 뭐 안 좋다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죠. 예. 근데 이제 또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티면 오른다 이런 생각이라도 있지만은 토지는 잘못하다 물리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버 치고 아직도 구독자가 너무 작고 그냥 뭐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뭐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것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실패할 수 있는 토지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 보통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거 지역보다는 관리 지역을 많이 봅니다. 관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요즘에 이제 제일 핫한 데가 어떻게 보면 용인이거든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럼 뭐 처인구 지도. 그럼 네이버에 이런 처인구 지도가 나오죠. 처인구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토지를 볼 때는 지적 편집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 여기 거리비 바로 위에.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적 편집도 클릭하시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클릭할 일이 딱히 없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런 개발 행위. 예, 그리고 도로가 좀 있으면 완공이 된다. 이런 빗금친 게 이제 완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왼쪽에는 용인 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이동 남사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추후에는 향후 뭐 꽤 오래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토지 보상하고 나중에는 그 평택처럼 삼성이 들어올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추후에는 반도체가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올 거고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쪽이 소위 말해서 뭐 반도체의 한 축을 그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사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뭐 지역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인터넷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 이제 뭐 지도로도 이렇게 나오긴 하죠. 자, 보시면은
지금 세종시에서 안성시까지는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 구리 포천이었다가 이게 지금 안성시까지, 네, 여기 남한성 JC까지 이어져 있고, 이걸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 선이 뭐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시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가 세종시죠. 그럼 이거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내년 말 완공이었다가 지금 뭐 붕괴 사고, 고속도로 붕괴 사고 때문에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7년 정도? 그때쯤 완공이 될 겁니다. 예. 2027년쯤 완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도로 축이, 자, 왼쪽엔 경부, 오른쪽엔 중부가 있는데, 경부와 중부의 가운데 쪽에 생긴 그 축이 생긴 고속도로고요. 우리나라에서 1등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죠. 네. 그래서 저는 경부고속도로까지는 아니어도 중부고속도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뭐 SK 하이닉스가 생기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터체인지 인근으로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IC 인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좋은 게 미개통 지역 IC 인근으로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미개통 지역 IC 인근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아파트로 치면은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개통이 조금 남은, 네,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은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개통 지역이라고 치면은 뭐 안성에서 이제 서운면이나 좀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천안, 세종 딱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안성맞춤 IC라든가 이쪽은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안성맞춤 IC 밑에 동신리역이 있죠. 네, 동신리역이, 이쪽 IC 바로 앞에가 동신 일반 산업단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체인지 인근 땅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유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유동량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완공이 이제 이게 27년인가 8년쯤 이제 팹이라고 해서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팹. 그럼 그게 생기고 더 활성화가 되고 하청업체들도 들어오면은 이쪽에 유동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고, 저도 이제 자주 타거든요,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유동량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부터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 네. 수도권이 제1 외곽, 제2 외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도권 제1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동그랗게 돼 있어요. 뭐 남양주, 의정부, 뭐 고양시, 인천, 시흥, 안양, 성남 뭐 이쪽으로 돼 있죠. 이거를 처음에 20년 전, 30년 전쯤에 할 때 이런 외곽지에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뭐 하냐고 엄청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 인근에 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노후 걱정이 없을 정도로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아파트는 약간 좀 별개입니다. 물론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이쪽에 땅값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고양시 사러, 뭐 여기 의정부시 사러, 남양주 사러, 하남 사러, 뭐 안양 사러 이러면은 저도 한 20년 전, 30년 전쯤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먼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멀다는 느낌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이 많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 제일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쪽 이제 장수 IC부터 노지 JC, 김포 IC 이쪽까지는 뭐 이쪽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참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로 지금 이 도로를 더 뒤로 만들고 있죠. 네. 지금 일부 개통이 거의 다 됐고 이제 몇 군데 안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띠가 덜 이어져 있죠.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랗게 이어지겠죠. 자, 위쪽 보시면은 파주 양주 구간 있죠. 이 파주 양주 구간이 이제 작년 12월 말 개통이 됐고요.
이 포천 화두 구간 있죠. 여기가 작년 2월 초쯤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 송산봉담 봉담 동탄 구간이 개통된 지가 한 지금 2025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짜잘짜잘하게 다 이어져서 나중에 동그랗게 될 거고, 확실히 지금 인천 김포 구간이 제일 먼저 개통이 됐는데 이게 개통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개통됨으로 인해서 김포 가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있죠. 김포에서 파주까지 가는 구간, 이 법원 IC 바로 직전까지 지금 이쪽이 예정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김포에서 파주를 가려면은 이 아래쪽 일산대교를 타고 가야 됐는데 지금 이 밑에 있죠. 여기 아래쪽 이쪽을 한강 밑에를 뚫고 있거든요. 이 밑 지하로.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이쪽 파주, 김포, 양주 이쪽에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유동량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그 인터체인지 근처에 뭐가 이제 더 좋아지나요? 공장 창고가 더 좋아지죠. 왜?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쪽이 김포, 파주 쪽, 그리고 지금 사실 양주 쪽도 개통은 됐는데 아직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경매로 받았을 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양평 이천 구간도 이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다 이어지면은 동그랗게 이어지면은 교통량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사야죠?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미개통 지역 IC 인근을 사야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3년 4년 전 미리 사놨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미리 사놨고 저는 경매로 저렴하게 사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를 입지를 잘 보고 장기 보유를 해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 이제 뭐 어디가 좋은지는 알겠다. 그럼 어떤 토지를 사야 되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개통된 파주 양주 쪽을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서양주 IC가 있죠. 그리고 북양주 IC가 있고 인터체인지 인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경 한 3km에서 4km 정도? 뭐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안에 이제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적 편집도 안에 뭐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밑에 뭐 이런 개발 사업도 있고 이걸 이제 땅의 용도라고 하거든요. 용도라고 하면은 땅을 내가 샀을 때 이거를 뭐 공장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냐, 작게 지을 수 있냐, 높게 지을 수 있냐, 낮게 지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도로 요건에 따라서 공장을 못 지을 수도 있고 창고 지을 수도 있고 빌라 지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체인지 인근에 이 도로가 있죠. 이 도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는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차 1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도로가 그래도 뭐 이 정도. 여기 이제 왕복 4차선이고 4차선이 안 되면은 왕복 2차로라도, 이쪽이 이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도로가 넓어졌는데, 그쵸, 여기 도로가 넓어졌거든요. 그럼 인터체인지 인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런 계획관리 땅이 있죠. 네, 계획관리 땅을 사라고 합니다. 왜 계획관리 땅을 사냐? 결론적으로는 관리 지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공장 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계획관리 땅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로를 지나갈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 차가 오면 어때요? 서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차 한 대만 지나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가 2대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뭐 이 정도 도로 정도 넓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 정도. 네. 그래서 너무 좁은 도로보다는 차가 2대는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물린 계획관리 지역을 사시면, 인터체인지 인근에 그런 땅을 사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물릴 건 없다.
뭐 토지로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인 토지는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베이직하다. 예. 그리고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또 조금은 더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정도만 아셔도 제가 볼 때는 뭐 기획 부동산에 물려가지고 돈을 많이 날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장을 많이 가봐라. 네. 현장 임장 필수입니다. 네. 뭐 아파트도 임장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무조건 모든 부동산 현장을 많이 가야 되고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안 하시면 나중에 정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토지 얘기를 할 때 이런 지역들을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뭐 지역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의 용도, 뭐 지목, 뭐 건축행위 여부 이런 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런 부동산 임장 가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또 똑같은 조건을 그 사장님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그럼 그런 관점을 나라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리고 3년 뒤, 5년 뒤에 실제로 내 의견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발전이 있습니다. 뭐 저 또한 계속 그러고 있고, 저도 저런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더 이런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사업도 하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런 게 계속 쌓일수록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다들 좀 음, 현장 많이 가보시고 네, 이런데도 좀 너무 임장 개념보다는 바람 쐬러 가는데 조금은 좋은 동네를 파악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더 재밌게 임장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다들 토지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아파트 값은 2배 오르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토지는 2배 오르는 게 생각보다 빨리 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땅을 사고 있지만은 4년 전에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신 분이랑 뭐 저처럼 토지 투자 많이 한 사람이랑은 차이가 납니다. 예, 그건 팩트고요. 예, 그래서 남들이 조금 진입하기 힘든데 확실한 거, 네, 그런 걸 좀 하셔가지고 다들 뭐 토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다른 부수입이 됐든 원하시는 목표 다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예,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